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명으로 전 방위적인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 9명 중 20대와 30대가 2명 포함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산시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16일부터는 옛 해운대역 광장에서 추가 운영됩니다.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됐던 비장군 폐선 부지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폐선 구간별 특화된 공간 조성이 과제입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전자지갑 앱을 개발했습니다. 시민들은 부산시 통합 전자지갑 비패스 앱을 통해 주요 전자증명서 100종을 열람하고 필요한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동해 남부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해운대 그린 레이웨이와 해변 열차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네,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이 없어 폐선 부지를 방치하던 기장군에서도 폐선 부지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폐선 구간별 특화된 공간 조성이 숙제입니다. 차선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래구의 스카이워크, 해운대의 그린 레이웨이와 해변 열차 모두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이용해 조성한 공간입니다. 지자체별로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에 조성된 그린 레일웨이입니다. 이렇게 길게 뻗은 공원이 들어서면서 많은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됐습니다. 이곳은 기장군 동부산 관광단지 인근에 위치한 폐선 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발길은 닿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전 기장군은 이 폐선 부지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지만 당시 부지 매입과 공사비로 300억 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발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기장군 내 폐선 부지는 관리의 손길에 미치지 못하고 황폐화되어 갔습니다. 환경 친화적이면서 이런 좋은 공간을 너무 방치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게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은 기장 주민이 여기에서 문화적인 향유나 이후 기장군의회에서 공공성 있는 사업을 폐선 부지에서 진행할 경우 국가철도공단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폐선 부지 활용 지침을 찾아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폐선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은 것인데 기장군은 추경에서 예산 1,900만 원을 확보해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폐선 부지 활용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해운대나 이런 데처럼 뭔가 이제 관광시설을 넣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부지 매입 없이 철도공단에 그 부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서 기장군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중 가장 긴 7.5km 구간인 월드컵 빌리지에서 길천 구간은 트레킹이 가능한 레일로드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4곳의 폐선 부지는 구간별로 주변 환경이 달라 이와 연계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도 있습니다. 석산 구간은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야외 작품 활동 전시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활용 구간으로. 기장군은 폐선 부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 뒤 올해 말 국가철도공단 철도 유휴부지 활용 공부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선정된다면 기장군 폐선 부지는 내년에 본격적인 탈바꿈이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5일 부산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4명으로 전 방위적인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 운동시설에서 15일 이용자 1명이 확진되면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는데 이용자 3명과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수산업 연쇄 감염과 관련해 종사자 1명과 접촉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총 확진자는 121명입니다.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종사자 1명과 관련 접촉자 5명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업소 23곳에서 총 1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해운대구와 중구 소재 사업장에서도 각각 2명,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위중증 환자 9명 중 20대와 30대도 2명이 포함돼 있다며 모두 기저질환이 없지만 중증으로 상태가 나빠진 만큼 젊은 층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산시가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합니다. 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16일부터 8월 말까지 옛 해운대역 광장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부산역과 부산시청 등대 광장에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도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6일과 17일 백스코에서 열리는 대입상담 캠프도 축소 운영됩니다. 개막 행사와 대입설명회관, 학생부 종합관 운영은 취소됐고 대입정보관과 대면상담관은 사전 예약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입장계획 체류 가능 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한정됩니다. 부산시 미래교육원은 대입 상담 캠프를 축소 운영하는 대신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부산 지역 대학 입학 설명회를 유튜브 채널 대입공감 똑똑톡을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일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부산은 일주일째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5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금정구가 33.2도로 가장 높았고 동래구 32.7도, 북구 32.4도 등 부산 내륙 지역 대부분이 32도 이상을 보였습니다. 열대야도 나흘째 이어지면서 14일 밤과 15일 새벽 사이 최저기온은 25.5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발달과 약화를 오가면서 소나기를 동반하고 있어 소나기가 온 뒤 낮 기온이 1, 2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당분간 이와 같은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더 걱정인 건 한여름 무더위까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오는 20일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32도 안팎의 폭염이 몰려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나 방역이 위중한 상황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무더위 속 마스크 다들 많이 힘들어했었죠. 여름철 내내 폭염 사각지대에서 매일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마스크 쓰고 더운데 다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음달 밑에서 좀 쉬어가지고 하고 그래요. 내가 불편해서 안 써. 내가 불편해서 못 써.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날보다는 더운 날이 일하기도 능률도 안 나오고 더 힘들지. 네, 올해 여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령층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신고 현황을 좀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온열 질환자 수가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층보다 60대에서 80대까지의 고령층에서 월등하게 많았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폭염 사각지대를 되도록 빨리 또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게 이 폭염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는 유일한 대책일 텐데요. 안 그래도 힘겨운 시기 우리 이웃을 위해 과연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대로라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었던 무더위 쉼터도 올해에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매년 여름 지역에서 갈 곳 없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폭염 상황 점검을 하는 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취약계층들은 더 민감할 수 있어서 폭염에 생수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먹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들 이런 거 뭐 지원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 백신 접종도 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코로나19 위기에 여름 불볕더위까지 추운 겨울만큼이나 혹독해질 취약계층의 힘겨운 여름나기에 도움과 보살핌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동래구 낭민동 현재 구청 임시청사 인근에 수민어울공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빗물 저류 시설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공원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공원의 일부 구간이 개장됐습니다. 아직 완공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1982년 공원시설 결정 이후 40여 년 만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민어울공원. 동래구는 5일 공사가 완료된 수민어울공원의 일부 구간을 정식 개장했습니다. 개장한 구간은 공원 전체 면적 11,841제곱미터 중 4,207제곱미터인 1-1단계 조성 구간입니다. 2011년에 이제 조성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서 2020년에 보상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이제 2018년, 19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이제 1-1단계지만 일부 구간의 준공을 1-1단계 조성 구간에는 국시비 19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소나무 등 18종의 수목을 심어 근린공원의 분위기를 살렸고 동래역을 본뜬 조형물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중앙에는 바닥 분수를 설치했는데 당분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이번에 개장한 1-1단계 조성 구간 외에 수민어울공원 나머지 구간은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과 맞물린 상황. 오는 11월부터 수민어울공원 미조성 구간 지하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진행되면 이후 상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우수저류 시설하고 이제 중복으로 결정이 되면서 저희가 우수 시설을 지하에 하고 그다음에 상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조성이 되는 시점은 아마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쯤 될 예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수민어울공원. 공원 일부가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완공될 공원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각종 공약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센텀 이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모두 1조 8천억 원을 들여 6개 분야 146개 세부 사업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공약 자문평가단과 함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약 실천 계획을 공유해 시민들과 소통한다는 방침입니다. 제16회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8일간의 여정을 끝으로 12일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비키는 56개국 180편의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였고 북구와 중구에서 영화제를 동시에 개최하며 야외 상영관에서 지역 주민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중단됐던 학교 단체 관람이 늘어나 공식 티켓 오픈 전에 이미 1, 2회차 상영작이 매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측은 장마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1,300명의 관객이 참여해 안전하게 영화제를 즐겼다며 힘있게 내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전자지갑 앱을 개발했습니다. 시민들은 부산시 통합전자지갑 비패스 앱을 통해 정부 24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 등 주요 전자증명서 100종을 열람하고 필요한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도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앱을 개발했으며 오는 1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이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을 위해서 생활안정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군은 오는 9월부터 월 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할린 한인 대다수가 거주하는 정관 휴먼시아 1단지에 사할린 한인을 위한 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장군에는 사할린 한인 10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네, 여름이긴 하지만 더워도 너무 덥네요. 낮에는 찜통더위,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입니다. 네,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 극복 방안 알려드릴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초저녁에 격렬하지 않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요. 자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원한 맥주 한잔하고 자는 건 어떤가요? 네, 물론 술을 마실 땐 시원할지 몰라도 체온을 높일 수가 있어서 몸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커피도 카페인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고요. 네, 에어컨을 밤새 켜두는 것도 체온 저하로 잠에서 깬다고 하니까요. 타이머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